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력이 있으면 2대 진단비 보험은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가입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인수 조건이 완화가 돼서 유병자분들도 이 뇌혈관 질환, 혈관 질환 보험을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희소식이죠. 쉽게 2대 진단금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8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8월에 달라지는, 8월에 체크해야 되는 보험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암보험만 잘 준비가 돼 있다 하신 분들, 또 가족력이 있다 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금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조병욱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기존에 꼭 암보험은 있으신데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을 준비하고 싶으셨는데 기존의 질병 때문에 못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2대 진단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대 진단금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사망률 순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3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암은 워낙 자주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잘 아시는 건데 암을 제외한 이 뇌질환, 이 심장질환이 바로 2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2대 질병이 필요하신 분들은 첫 번째, 암보험만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마지막 세 번째는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 제가 가족력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뇌졸중, 심근경색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그리고 심근경색은 이제 심장에 있는 질환이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가족력이 특히 고혈압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왜 그런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에는 저희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저희가 동맥으로 피가 나와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오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 혈관 안에 나이가 들어서나 혹은 유전적인 요소거나 혹은 술, 담배를 해서 이렇게 조그만 노폐물들이 쌓였어요. 이랬을 때 혈관이 좁아지겠죠. 근데 저희가 계곡에 가다 보면은 큰 바위들이 있는 사이 길에는 물도 유속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피의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이걸 바로 고혈압이라고 해요. 근데 고혈압이신 분들이 뇌질환, 심장질환이 왜 위험률이 더 높냐면 이미 혈관이 좁다. 요거에 대해서는 증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력 중에 부모님이나 할아버님께서 혈압이나 혹은 뇌질환, 심장질환 이력이 있으셨다면 젊으신 분들이라도 저는 꼭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암보험뿐만 아니라 2대 질병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연령에 따른 혈관 변화인데 통상적으로 20대 같은 경우는 혈관이 무척 깨끗하죠. 근데 반면에 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혈관은 좁아진다. 이렇게 노폐물이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10명 중 5명은 고혈압이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뇌혈관 질환의 분류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심장 질환의 분류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뇌혈관 질환은 여기 해당되는 10가지 모두 다 보상을 하는 반면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6가지, 뇌출혈은 이렇게 3가지 항목만 보상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뇌경색증입니다. 저희가 뇌경색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뇌졸중 또는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부분인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출혈로만 준비하신 분들은 뇌경색증을 보장을 못 받으시니까 아무리 우리 유병력자들은 뇌혈관 질환을 가입 못 하더라도 반드시 꼭 뇌졸중까지는 준비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마음이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급성심근경색 꼭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기존의 보험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혈압약을 먹어요. 그럼 안 돼요. 제가 당뇨약을 먹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유병력자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간편가입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편가입보험은 어떤 거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나 추가 검사 소견을 받지 않으면 되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없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5년 이내 암 없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혈압약을 저는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입원이나 수술 소견 이거는 없으시고,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부분은 고지할 사항이 없으니까 무난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계를 할 건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뇌졸중이에요. 저희가 기존의 간편가입보험은 출시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넘었어요. 막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시켜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보면은 저희가 뇌졸중,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그 외적인 사항들은 뇌출혈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셨거든요. 뇌졸중은 안 되셨고, 근데 이제는 뇌졸중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장 구성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암진단금 1,000만 원, 유사암,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주 좋은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뇌졸중 2,000만 원인데, 여기 좀 아쉬운 게 50세 이상시는 1,000만 원이에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뇌출혈 1,000만 원, 심근경색 2,000만 원, 요렇게 해서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은 2,000만 원 좀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보험료도 한번 볼게요. 40대 여성이 16,947원, 70세 여성이 49,749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40세는 23,326원에서 70세 분들은 좀 많이 비쌉니다. 111,112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나이가 어느냐면 40대에서 60대 사이 분들, 그리고 요거 굳이 암은 원치 않으시면 빼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암은 따로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뇌질환, 심장질환 요것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 3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병력 사항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내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없으시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없으시면 다 가입은 가능하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호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저는 암은 뺄게요, 저는 뇌졸중은 빼고 뇌출혈,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요거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보험료 기준은 20년 갱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갱신형 너무 싫습니다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다른 대처 방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해지 상품도 있으시니까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2대 진단비 준비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벌써 8월의 첫날이 됐는데요. 8월을 시작하면서 보험은 어떤 내용들이 달라질지 체크해볼 만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지문 전문가님, 네. 8월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오늘 또 8월 1일이라서 네네. 좋게 변경되는 내용 좀 안내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로요. 어린이 보험 우리 저해지 상품들 20세에서 30세까지 가입하면 많이 유리한 점 많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5월에 L사에서 출시해서 보험 이슈 시간에 많이 이제 안내해드리고 했었는데 이 상품 외에 또 M사에서 6월에 출시했었고요. 또 이번 달에 다른 M사와 H사에서 어린이 보험 저해지 상품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태아에서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시고 가입하시기 편하고요. 또 그동안에 저해지, 무해지 같은 말 개념이거든요. H사에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성인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해지, 무해지 상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H사에서 출시를 또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요. 또 M사에서 치매 강병비 보험이 출시가 되는데요. 경증 치매, 우리 그동안에 중증 치매만 보장을 받았었잖아요. 치매 보험 하면은요. 경증 치매, CDR 척도 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보장을 받는 보험이 출시가 돼요. 이달부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M사에서 6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씩 이거 진단자금 주는 거 원래 저번 달까지 한시적으로 합니다라고 했던 거를 이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요거는 좀 하시면 괜찮으실 내용이라서 제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린이 보험의 무해지 보험 여기에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실 예정인데요. 저희 먼저 어린이 보험부터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30세까지 가입하실 때요. 예. 어린이 보험 뭐 최저 보험료도 적고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진단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술비라든지 질병 후유장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들 30세 전까지는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요. L사 상품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이 상품 자체가 저번 달 7월부터 질병 사망 연계가 3천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거 가입 못해서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M사 상품도 같이 출시가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 면에서 M사 상품이 좀 많이 딸렸었어요. 그래서 L사 상품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또 L사 상품이 인수는 또 좋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그래서 L사 상품, M사 상품 이렇게 비교하셔서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가격이 좀 저렴한 행사인 M사 상품도 출시를 했고요. 또 인수가 굉장히 M사 상품보다 더 좋은 H사 상품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태아보험 자체가 4군데 회사에서 지금 현재 저해지 상품이 출시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다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보험은 다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을 넣었을 때 어떤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는 넣어보시면서 비교하셔서 이제는 하실 수가 있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셔서 비교하셔서 가입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또 H사. 이 회사가 여태까지 저해지 상품이 없었어요. 성인보험을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진단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하실 때 일반 보험보다 저해지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는데 아쉽게도 H사 상품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다른 회사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자각하고 이번에 8월 달에 저해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해지 상품으로 또 이제 시도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보험 전문가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무해지, 저해지 상품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상품이 소개가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출시가 저해지, 무해지 상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보험사들이요. 네네. 물론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겠지만 이 출시되는 배경을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되잖아요. 고령화가 되다 보면은요. 유병장수라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은 질병은 많아지는데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나가는 보험금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이제 사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출만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일반 보험의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납입보험료를 지금 현재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올리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납입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 환급금을 일반형보다 조금 높게 측정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보장 내역은 똑같아요. 하지만 저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중에 납입 보험료는 해지 환급금을 없애는 조건으로 하셔서 보험료를 다운시키는 형태죠. 그 보험료를 측정하는 기준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공시 이율이에요. 이거 모든 보험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경험 생명표에 의한 손해율이에요. 사람이 몇 세까지 살고 또 이 사람이 언제 암에 많이 걸리고 언제 뇌졸중 발생이 많이 되고 이런 경험표에 해당하는 부분도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게 측정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비용인데 이거는 각 회사마다 좀 틀리게 적용을 받긴 하지만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생각해보세요. 공시율 하락했죠. 그리고 경험생명표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어쨌든 간에 보험금 지출이 보험사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 형태라는 거는 납입하다가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지환급금이 높게 지출이 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한 5년 유지하다가 해지한다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지는 않고요. 한 30-40%? 요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안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납입보험료를 낮게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보장으로 가져가시되 기본 형태로 하시면은 가성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해지라는 트렌드를 만들어 갖고서는 이제 보험 가입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구나라고 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장단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장단점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금액에 가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을 가입하면 42,000원이다. 근데 저해지 보험은 3만 원이다.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0-40% 정도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을 가져가는데 납입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단점이라면 혹시라도 납입기간이 예를 들어 20년이다. 그러면 20년 이내에 해지를 하셨을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없다. 혹은 굉장히 적다. 이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장단점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전문가님. 저해지나 무해지 상품을 전문가들이 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통은 예전에는요, 이율이 좋고, 막 사람들 평균 수명이 남자들 같은 경우 60세고 이랬거든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면 환급형으로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하셔도요. 그래도 납입보험료가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환급형으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보험 가입을요. 납입보험료가 2-3배 이상은 돼요. 그런데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100세 때 가셔서 그 돈이 이자가 붙느냐? 아니에요. 다 무배당이잖아요. 이자 하나도 안 붙고 원금 내지 99% 정도 환급이 되세요. 그래서 다들 그냥 소멸형으로 하시잖아요. 100세에 가셔서 소멸형으로. 그러면 보세요. 일반형으로 가입을 하시든 그냥 저해지형으로 가입을 하시든 다 소멸형으로 가입을 하세요. 대부분 100세 때 가셔서는요. 그러면 어차피 소멸형으로 가입하시고 보장 받으시려고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하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무해지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우리 보험 가입하실 때 해지하려고 가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가져가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거를 해지를 목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셔서 그냥 무해지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또 30-40% 이상 저렴하고요. 막상 납입이 끝난 이후에 해지를 하실 일이 있어서 해지를 하신다 하셨을 때는 일반형보다 평균적으로 20% 이상 해지환급률이 높게 떠요. 총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20%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대신에 납입이 다 끝났을 경우에는 20% 이상 평균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20% 이상 해지환급금이 높게 뜨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은 돈을 납입하고 똑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저해지 환급형을 많이들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예. 전문가님 앞서서 이제 말씀하실 때
M사라고 하셨나요? 한 네네. 보험회사에서 이 치매 간병보험의 경증 치매까지 보장이 되는 게 출시가 됐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치매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가입시켜드리고 싶어도 대부분 보장해드린 게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중증 치매가 대다수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권해드렸던 게 질병 후유장애. 그래서 뭐 질병 합산 그 신체 손상률을 따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장되시는 그런 질병 후유장애나 아니면 장기 요양급여라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으시는 그런 장기 요양급여를 선택하게끔 해드렸어요. 그게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보장 가입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되시는데 유병자들이 가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치매보험 보장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으셨거든요. 유병자분들은. 근데 경증 치매도 보장되는 내용이 지금 출시가 되셔서요. 유병자들도 현재 가입이 가능하세요. 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어서 가입이 되시는데 단지 할증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상품 자체가 저해지 상품으로 지금 인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험보다는 많이 저렴하고요. 갱신형 아니시고 비갱신형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30세에서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만기 또한 뭐 90세, 95세, 100세 다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요게 각종 수술비 있으시잖아요. 뭐 부인과 수술비라든지 특정 수술비라든지 수술비 다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 3대 질환 진단 자금도 다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3대 질환 진단 시 납입 면제 기능까지 다 있으시니까 한번 그동안에 뭐 혈압 당뇨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한데 치매 가족력 있으셔서 요거 필요하셨다 하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M사 상품 출시되었으니까 시도해 볼만 하시고요. 똑같이 H사 상품에서도 치매 똑같이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유병력자 인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늘 날짜로 출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출시가 됐으니까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H사 상품도 같이 도전해 볼만 하시고요. 네. 네 번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뇌 쪽으로 가장 큰 범위 보장받는 게 바로 뇌혈관이고 신장 쪽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60세까지도 진단비를 1,000만 원 준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세요? 네, 제가 저번 달에도 한번 방송에서 해드렸는데요. 네. 6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씩 인수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동안은 안 됐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40세가 넘으면요, 가장 많이 인수하는 곳이 700. 혹은 600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해서 그 전에 넣으셨던 분들은 두 군데 회사 막 이렇게 합산해서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50세 넘어가시면 500, 300 막 이렇게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800을 넣으시려고 하셔도 두 군데 회사에 같이 넣으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군데 회사에서 1,000만 원씩을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 자체가 저해지 상품이에요. 기본 연계가 굉장히 적어요. 금액 자체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암, 뇌졸중, 뇌혈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이 정말 불량담보만을 모아서 가입이 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 굉장히 저렴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 다쳐도 이상하지 않는 불량담보예요. 손해율 측정되셔서 뭐 8월 중순에 갑자기 이거 다칩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때 예전에 엘사 어린이 보험 사망연계 없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손해율 감안해서 기본 연계 붙습니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2달 판매되고 나서 사망연계 붙어갖고 지금 현재는 질병 사망 3천이 붙었잖아요. 20세 이상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품들은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연장되셨으니까 꼭 준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라고 요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8월에 주목해볼 만한 보험 이슈 체크 저희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문 전문가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8월 변경되는 내용들을 제가 새로 나오는 상품들이랑 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실비보험의 가장 전성시대가 2008년에서부터 2009년 초 요때까지가 실비보험의 전성시대라면 지금 저해지보험, 무해지보험 요게 출시되면서 아마 진단비 전성시대가 요즘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병자들에 대한 인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감안하시고요.
한 3년 전쯤에 아마 이런 저해지 보험이 출시가 안 되셨을 때 제일 비싸게 보험들을 가입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본인 보험 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방송 보시면서 들여다보시고요. 상담 한번 의뢰해 보시고요. 만약에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혹은 인수지침 이런 거 궁금하시면 상담 남겨주시면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재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시간인데요. 어떤 질문도 가능하시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 오늘도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제가 나이가 50살인데요. 네네.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보험 보니까는 잘 들어져 있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니까 네. 보험이 잘 가입돼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기존에 이렇게 보험 점검 받고 싶다 의뢰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저희를 아니, 통해서도 아니, 상관없고. 아니, 없어요. 아, 처음이세요? 네네. 지금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6만 원 정도 납입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쵸. 미래생명 안보험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재작년에 들은 건데요. 네네.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신 편이에요? 네, 지금은 아픈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약 드시는 것도 없으세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지금 너무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2016년도에 가입하신 미래에셋생명의 안보험인데요. 한 달에 보험료 17만 원 돈을 납입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2012년도에는 삼성화재에서 또 새시대 건강파트너보험을 가입하셨고 2011년도에 우체국에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총 보험료는 26만 원이 좀 넘어가고 있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50세가 되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성분이셨고요. 현재 보유 중인 보험들이 괜찮은 건지 점검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병욱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보내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제가 네. 하나씩 집어 드릴 텐데, 지금 총 보험료가 26만 원이세요. 네네.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저렴한 보험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꼭 집어 주신 것처럼 미래에셋생명 안보험 있으시잖아요. 네, 전체 네, 금액은 여기-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그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네네네. 이게 제가 봐도 비싸요. 그래서 하나씩 좀 찝어 드릴게요. 일단은 네. 미래에셋생명 안보험 요거 있으시잖아요. 요게 네. 보장에 어떤 것들이 들려져 있나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만 암진단금 3천만 원, 고해감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랑 입원 일당 요렇게 이제 조금 더 세세한 특약들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것들이에요. 근데 네. 지금 17만 3,695원 너무 비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게요. 이 보험을 만약에 좀 더 뭐 오늘 아까 앞서 방송에 나왔다시 뭐 저해지라든지 네네. 이런 걸로 이용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7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2배뿐만 아니라 3배까지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 왜 이렇게 비쌀까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이게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보장보험료, 우리가 보험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가 있고 그냥 단순히 저축 목적으로 저장되는 보험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정말 네. 보험은 7만 원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저장되는 돈이 저축성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17만 네. 3천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은. 그리고 두 번째 거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제가 상품을 봤더니만 중대질병치료비. 여기서 이제 중대질병치료비라 하면 뭐냐면 저희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질병인데 암, 네. 뇌질환, 심장질환 요 세 가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그 삼성화재 상품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만 보상을 해요. 그러면은 네. 집안 이력에 뭐 뇌졸중이나 혹은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거 걱정하실 수 있으신데 요거 네. 뇌출혈은 뇌경색증이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가요? 지금 네. 어머님 상대적으로 젊으세요. 그래서 요거 지금이라도 아무 특이한 병역사항 없으시면 뇌졸중도 가능한 걸로 변경하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네네.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 지금 61,170원 요 정도 내고 네. 계시는데 지금 어머님이 저희 그 20년 납이라고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 전화로 알려주신 걸로 20년 알고 납, 네. 있는데 요게 겉에 테두리만 20년 납이고요. 막상 네. 그 안에 특약들을 지금 보시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20년만 내고 더 이상 돈 안 내도 네. 100세까지 혜택 받는 게 아니라 이 네. 끝에 기본계약이라는 일반상의 사망, 일반상의 뭐 네. 80% 이상 후유증 맨 위에 있는 특약들만 이거 네. 비갱신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갱신형이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게 갱신형이라면 지금은 네.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될 수는 있더라도 나중에는 네. 보험료가 정말 많이 오를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출혈도 뇌졸중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이거 3년 갱신이 아니라 좀 비갱신으로 바꿔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문제점은 요거 80세 만기세요. 그래서 이것도 100세 만기로 지금 요즘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저는 요것도 보험료 차이 크게 나지는 않는 거니까 100세 만기로 좀 변경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체국 의료실비 있으시죠? 네. 네. 요게 2011년도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네. 재밌는 게 뭐냐면 2011년도 당시에는 의료실비는 3년 갱신만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우체국만 유일하게 5년 갱신 상품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지금 5년 갱신인데,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제가 기존 고객님들 그 갱신되는 폭을 한번 보니까 3년 갱신보다 5년 갱신 요게 좀 더 보험료 폭이 많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조금 한번 벌써 갱신이 되셨을 텐데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1년 갱신짜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요거는 좀 잘 가져가셨으면 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미래에셋 생명 안보험, 삼성화재 새시대 건강 파트너 요거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체국 의료실비보험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너무나도 잘 가입하셨고 보험료 26,000원 정도 크게 부담도 안 되실 거잖아요. 요거는 유지해 가셨으면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의료실비만 가져간다면 좀 여태까지 기존의 암보험이나 뇌보험, 심장보험 요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손해보험사 요즘 상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짤 수 있는 상품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어머니 원하시는 뭐 수술비라든지 요런 거 뭐 넣는다면 뭐 암진단 5천만 원, 뭐 뇌졸중, 심근경색 3천만 원 넣는다 가정해도 한 10만 원 초반대 요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아까 우리 5년 갱신짜리 우체국과 의료실비랑 요거 가져가시면 15만 원 미만으로 튼튼하게 완전 많이 10만 원 정도가 주네요. 예, 전부 다 넣고 나서라도 보험료 어머니 이거 15만 원도 부담돼 더 줄이셔도 괜찮아요. 나쁜 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면은 기존의 보험보다 80세 만기였던 부분들이 100세 만기로 바뀔 거고, 그리고 갱신형이 비갱신형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증 보상 안 되는 뇌출혈이 뇌졸중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료가 좀 한 14만 원 정도 뭐 줄어들겠죠. 저는 그래서 요렇게 가져가시면 이 지금 당장은 14만 원 줄어들지만 이거를 20년 뭐 30년 갱신형이 더 계속 내셨더라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정말 몇 천만 원 차이 나세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네. 말씀을 저도 옆에서 같이 들어봤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문제됐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보험금 많이 냈던 보험 있잖아요. 미래에셋 생명의 암보험. 이게 적립금이 많아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저도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제가 100세 넘어서 그거를 탈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네. 잘 들었어요.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 이렇게 상담 네. 요청하시기를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고민해보시고 이게 전면적으로 좀 보험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보험 고민 상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106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39세 아들 보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단비는 있고요. 입원 일당 수술비만 좀 넣고 싶은데 어느 회사 상품을 넣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정지분 전문가님. 네. 요새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비랑 진단비 부분은 다들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당 입원비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이제 가성비가 안 나서 많이들 준비를 좀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39세 아드님 걸 이제 넣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가성비 따지잖아요. 가장 저렴한 회사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비 플랜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각각 수술비랑 일당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회사 거를 말씀드릴게요. N사 상품에 그 저해지 상품이 있어요. 기본 보험료가 2만 원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뭐 수술비, 질병 상해 수술비 각각 들어가고요. 그리고 34대 질병 수술비 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거기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수술비도 각각 들어가요. 500 정도씩 들어가고요. 그 밖에 뭐 자질구레한 수술비나 진단자금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질병이랑 상해 첫날부터 일당 입원비를 한 2만 원씩을 측정을 해서 넣어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가족 일상생활 좀 배상 책임 있잖아요. 요거 다 3년 갱신이잖아요. 유일하게 비갱신형으로 넣을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런 것도 다 넣으시고 네. 하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갱신형 담보가 하나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차게 구정하시기 위해서는 N사 상품이 아마 수술비랑 일당 입원비랑 가져가시기에는 가장 저렴하게 구성이 되는 상품으로 제가 여태까지 설계해본 결과 가장 저렴하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예. 시청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셔도 우리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저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간 상담 두 번째 거 이어갈 거고요. 저희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혈압약을 드시는데. 네. 네, 저 보험 좀 이제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지금 보험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2건의 보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머님 앞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이신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게 좀 보장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혈압이 있으신데. 네네.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예, 보험 좀 보완을 좀 하려고. 아, 그러세요. 보험이 부족한 게 있으면 보장을 좀 늘리고 싶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마 추가적인 질문은 정지문 전문가께서 하실 거고요. 바로 연결해 드릴 텐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보험을 문의하셨습니다. 2건의 보험 미리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라이나생명의 플러스 암보험 2013년에 가입하신 거 한 건 있으시고 또 KB 손해보험에서 유병자 실손보험을 올해 가입을 하셨군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셔서 아마도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에 보험료는 한 97,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60대 어머님 고혈압이 있으신데 보험 가입을 잘 한 건지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전략을 짜고 싶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정지문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어머님이 혈압약 외에 다른 병명은 없으신 거예요?
예, 다른 거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있어요. 혈압약만 꾸준하게 드시고 계셨던 거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손해보험에 올해에 유병자 실손을 넣으셨어요. 근데 혈압약 드시는 것 때문에 그냥 유병자 실손을 넣으신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되는 게 없다고 이거 된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그동안에 이제 혈압약 드시니까 예전에 보험 혈압약 드시면 안 돼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알아보시다가 대부분 유병자 실손이 나왔대. 그럼 혈압약도 된대, 당뇨약도 된대. 이래서 그냥 더 이상 안 알아보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유병자 실손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혈압약만 드시고 계시면은요, 유병자 실손보다 일반 실손을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할증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납입보험료는 비슷하게 돼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근데 일반 실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으신 조건이에요. 혈압약을만 드시고 계신다고 하시면은요. 그러면 조건이 어떻게 틀리냐면요. 제가 유병자 실손이랑 일반 실손을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유병자 실손은요,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면 70%만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일반 실손 같은 경우는요, 총 금액이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었던 거는 유병자 실손이기 때문에 70%만 보장을 해주고 MRI라든지 도스, 무슨 주사 치료 이런 건 또 보장이 안 나가요. 약 처방비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유병자 실손은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건 두 개 다 똑같지만 3년마다 이제 재가입이 되시는 형태고요. 지금 현재 일반 실손은 15년 갱신짜리거든요.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실손을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혈압약만 드시고 있다고 하시면은요. 단 할증이 되시는 조건이긴 하시는데요. 어차피 지금 6만 원대 납입하고 있으시잖아요. 납입보험료를요. 유병자 실손으로요. 네. 똑같아요. 6만 원대로 똑같은 비슷한 금액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요? 네. 조건은 훨씬 좋은데 보험료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걸로 바꿔야겠네, 바로? 심사를 통해서 바꾸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모르셔서 대부분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유병자 실손이 나온 이후에 그냥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혈압약만 드시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실손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실손을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면 회사에 따라 조건 자체가 틀리겠지만 어떤 회사는 혈압약 드시는 분에 한해서 고혈압은 부담보를 잡는 회사도 있고요. 할증하는 조건으로 고혈압을 부담보 안 잡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고혈압 할증 부담보를 같이 잡는 회사도 있고 별의별 회사들이 조건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러면 네. 가장 인수 조건이 좋은 회사는 어차피 할증은 다 똑같이 되지만 고혈압에 대해서 부담보를 안 잡는 회사겠죠. 그러면 현재 고혈압 약 드시고 하시는 것도 다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해되시죠? 좋네요. 할증이 되신 대신에.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거를 일단은 일반 실손으로 심사를 넣어보시고 바꾸는 걸로 해서 조금 더 보장이 넓게 되고 인수 조건 좋은, 어차피 가격대는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그거 빨리 바꿔야겠네요. 네, 바꾸시는 걸로 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플러스 안보험 요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요거는 아마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안보험만 된다 하셔서 지금 안보험을 넣으신 것 같으신데, 이게 10년 갱신짜리예요. 아시나요? 그 나이 때문에 다 10년 이렇게 갱신형밖에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70세까지 가입이 되시는 안보험이 있어요.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어머님 아마 일반암 2천 정도 되시면 2만 원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총 4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러면 4만 원대 나오세요. 그래요? 비갱신형으로요?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예. 그러면 지금 두 개 합쳐서 9만 7천 원대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네. 보시면은 기존의 안보험은 10년 갱신으로 10년마다 납입보험료가 바뀌는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고해감 2천에 일반암 2천이에요. 근데 우리 고해감이라고 함은 백혈암, 고울수암, 뇌암, 임파선암 이런 식으로 약간 소아암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노인분들은 활동적인 세포가 없어서 고해감 걸릴 일 자체가 조금 많이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고해감보다는 일반암 쪽으로 훨씬 더 진단자금을 높여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암으로 4천 넣으시면 4만 원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일반 실손을 할증 심사를 받으신다고 해도 유병자 실손보다는 납입보험료가 조금 적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지금 있는 것보다 보장 범위는 넓게 되고 암진단금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는 조건으로 가져가신데도 납입보험료가 한 7,000원 정도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도 그럼 암보험이 그 여성암도 다 되는 건가요? 예. 암 보장 범위 자체는 지금 모든 암으로 다 들어가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납입보험료 안에서 내용은 그렇게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내용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혈압약을 드시면 이대 질환이 부재시잖아요. 이대 질환은 아까 저희 플랜 시간에 했던 조병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병자들도 가입 가능한 그런 이대 질환에 대한 내용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예, 그럼 저거 뭐 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경을? 그거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심사를 통해 보셔야 되세요. 막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혈압약만 드세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어요라고 하지만 막상 아닐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본 후에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예, 시청자님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전화 상담 두 번째 해봤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0711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네,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입니다. 의료실비 말고 다른 진단자금들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비보험 말고 왜 보험을 더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조병욱 전문가님. 일단은 의료실비 말고 다른 진단자금들이 왜 필요한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의료실비로도 우리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요것들 다 보상되거든요. 우리가 입원하면 그 5천만 원도 치료비 다 자기 부담금만 제외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진단자금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진단금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저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외벌이고 저희 아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어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실비가 커버를 하겠죠. 근데 그동안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저희가 뭐 이제 벌이가 없으니까 투병 중에는 생활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 애기가 뭐 학원을 끊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진단자금들은 그때 발생되는 휴업 손해로 준비를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그럼 실비 말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보험은요? 저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요게 세 가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거는 한 500원도 안 하거든요. 요건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아직도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013-3366-0110번으로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